그 미국 교육 과정 있는 거 먼저 펴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인강 선생님들도 아까 그 정리했던 거를요, 이제 예쁘게 잘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고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 다 충분히 이제 이해가 가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나서 자료 올려놓은 거에서 인강 선생님들도 그 미국 수학과 교육과정이라고 한 거 2장짜리가 있어요. 그거를 펴시고 보시면, 자, 그거는 이제 사실 이제 뭐 시험 문제를 기준으로요. 시험 문제를 기준으로 이제 우리나라 수학과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살펴볼 건데, 미국 수학과 교육과정이라는 부분은 뭐 시험에 있어서 뭐 막 그렇게 크게 막 남의 나라 거, 쉽게 말하면 뭐 남의 나라 거 뭐 그렇긴 한데, 이게 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둬야 되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영향을 주니까요. 예, 근데 거기 보면 나와 있는 문구처럼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뭐 미국에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수학 교사 협의회 NCTM이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NCTM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앞으로 거기서 제정한 문서가 국가 교육 과정에 준하는 역할을 뭐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딱 2가지만, 거기 89년에 학교 수학의 교육 과정과 평가 기준, 그쵸? 그다음에 2000년에 89년에 이제 아까 한 그거를 개정을 한 거죠. 재정비를 해서. 그래서 학교 수학의 원리와 기준. 약간 말이 다르죠. 예. 학교 수학의 교육 과정과 평가 기준. 학교 수학의 원리와 기준. 이게 말이 좀 헷갈리지만 정확히 이렇게 입으로 표현하실 수 있게끔은 알아두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그 표는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거기 보면은 왜 89년도, 2000년도 이렇게 딱 갈라서 왼쪽 오른쪽 있잖아요. 그래서 89년도에 과정 기준, 내용 기준 이렇게 있어요. 89년도에 과정 기준 4가지는 이제 암기해야 돼요. 예. 문제 해결로서 수학, 의사소통으로 수학, 추론으로 수학, 수학적 연결성, 그러니까 연결성이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지금 외운다고 막 그게 나중까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색깔 펜이 있든 뭐가 됐든 해서 암기 이렇게 적어 두세요. 외우기 이렇게 잘 적어만 두세요. 나중에 꼭 외워야 되니까. 그러면서 반복해서 외워야지, 암기로 해서 뭐 순간 암기로는 절대 안 되니까 그렇게 표시만 잘 해놓으시고, 문제 해결, 의사소통, 추론, 수학, 연결성, 문제 해결, 의사소통, 추론, 연결성 이렇게만 해놓으시면 되고, 뭐 이제 앞으로 계속 반복되는 말이니까요. 그리고 내용 기준에는 이제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뭐 과목 같은 거, 예, 그 얘기인데, 이제 그렇게 되던 것들이 89년도에 지금 말하자면 뭐 유치원 과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 미국으로 하면 이제 12학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고등학교까지 해서 그 기준이 이제 했던 걸 그 위에 아까 말처럼 2000년도에 약간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거기 오른쪽에 보면 K2에서 뭐 12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 유치원에서 쭉 고등학교까지 해서 학교 수학 원리 6가지잖아요. 이제 그건 또 기억을 해야 돼요. 뭐 막 이렇게 막 눈 감고 쓸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거 이제 6대 원리라고 하는 평등, 교육과정, 교수, 학습, 평가, 테크놀로지. 요거는 묶어두시고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러면 차이점이 일단 그 과정 기준만 좀 눈여겨봐 두시면 되는데, 아까 89년의 과정에서 2000년 과정 기준이 보시면 문제 해결, 의사소통, 추론, 연결성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추론 증명이 추론과 증명으로 바뀌고 표현이 하나 들어간 거, 그거가 이제 중요한 거죠. 표현이 들어갔다는 거. 되게 중요한 거죠. 이제 그냥 좀 그렇죠. 우리가 뭐 일상생활이나 이제 삶 속에서도 옛날보다 많이 표현하고 의견을 발표하고 막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이게 사실 교육이. 그거랑 그 표현이 추가됐다는 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수화, 연산, 대수기하, 측정, 자료 분석, 확률. 여기 이제 내용 기준이에요. 거기에 준해서.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영향을 안 줄 수가 없죠.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 받아들이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그 표는 잘 기억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표를 막 뭐 나중에 집에 가서 표 백날 봐도 소용이 없어요. 89년에 이 사람들이 했는데 4가지를 기억하라고 했다.
뭐 이런 것들 혼자 이제 정리하시는 게 중요하죠. 표 백날천날 바라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넘겨보셔서 이제 거기 자세하게 설명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6가지 원리, 6대 원리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잘 살펴볼게요. 그 수학의 원리가 거기 이제 반영이 된 건데 평등의 원리 있잖아요. 뭐 말 뜻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첫 번째 줄 밑줄 치고요. 모든 학생들은 그들의 개성, 배경, 신체적 조건에 관계없이 수학을 학습할 기회와 여건을 가져야 한다. 이제 맞는 말이죠. 우리가 평등이라는 말은 다 각자 기준에 맞게 평등이니까. 그리고 다음 줄에 보면 왜 수학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개별적인 지도와 같은 그 있죠. 지원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쭉 밑줄을 칠게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예. 특별한 재능이나 관심을 가진 학생도 지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해를 자꾸 하셔야 여러분들이 기억하기에 도움이 돼서 제가 말씀을 부연 설명을 하는 게 좀 쉽게, 그쵸? 불쌍한 애들도 지원 받아야 되고 좀 또 잘나게 똑똑한 애들도 지원 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진짜 평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평등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각 나라별로 많이 있는 거잖아요. 뭐 방과 후 학교에서 뭐 불쌍한 애들도 해주고 뭐 막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 과정에 이제 커리큘럼 같은 거에 거기 뭐 오타가 났죠. 예. 그거는 수정하시고요. 예. 그런데 아무튼 예, 그 커리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줄 다 밑줄 칠게요. 수학과 교육 과정은 전 학년에 걸쳐 일관성을 유지해야 돼. 일관성 동글뱅이 쳐놓으시고요. 그 일관성이 있어야만 중요한 수학적 아이디어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통합한다. 네, 거기까지 밑줄 칠게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일관성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잘 조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교육 과정이 잘 조직이 돼야 된다 이 소리예요. 네. 그리고 교수의 원리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티칭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교사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3번은 교사 입장에서 그거는 그냥 다 중요하니까요. 묶어두시든지 다 밑줄을 치시든지.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가르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라고 치면은 수업을 하는데 얘가 정말 뭘 알고 있는지, 얘한테 뭘 가르쳐줘야 되는지, 이해는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잘 내가 이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오늘 내가 수업을 했는데 잘했나 이렇게 반성. 그러니까 반성이 여기서 막 반성문 반성이 아니고요. 예. 이제 그런 거잖아요. 내가 오늘 너무 어려운 걸 했다든지 얘네들 하나 다 졸더라. 뭐 이런 어떤 그런 거. 이제 그게 교수의 원리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졸지 않게 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학습의 원리는 이제 러닝의 개념으로 이제 학생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그 6대 원리가 있지. 근데 뭐하고 이렇게 공부하시지 않으면 안 되게 읽는 방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내가 학생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들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 내가 지금 이제 저번 시간에 배운 거랑 이거랑 내가 오늘 이렇게 잘 된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 밑줄 치면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과 이전에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능동적으로 구성하여 이해하면서 수학을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맞죠. 복습을 잘 해갖고 와서 저번 시간 거랑 요번 거랑 이렇게 매치를 잘 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럼 당연히 평가가 들어가겠죠. 평가. 그러니까 이제 평가라는 거는 중요해요. 밑줄 쳐놓게. 평가는 수학학습을 지원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거기 밑줄 지원에 동글뱅이 쳐놓으세요. 평가는 평가하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얘네들을 막 평가해갖고 막 잘하나 못하나 이게 절대 아니에요. 평가는 얘네들이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뭐 시험 문제 쉽게 낼게 뭐 시험 문제 뭐 너네 시험 못 봤다고 혼내려는 게 아니라 뭐 니네가 지금 잘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확인을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은 사실 맞아요. 근데 안 그렇게 되죠. 막 다 이게 100점짜리 막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예. 근데 그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교사 활동의 일상적인 부분이 되어야 한다. 예. 거기 시험 이상의 것. 시험을 보는 그 테스트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그럼 평가는 수학학습을 지원한다고 아주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기술공학의 원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뭐 테크놀로지는 이제 하나의 방법 수단이죠. 그러면서도 요즘에는 이제 필수적인 요소죠. 그래서 얘네들한테 좀 이제 수학적인 걸 그냥 싫어하는 애들은 뭐 그런 걸 갖다가 접목시키면 얘네 좀 흥미를 느끼고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계속해서 배우고 그죠? 막 이런 걸 어떻게 갖다 접목시키지 이런 걸 연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렇게 밑줄 쳐놓고 우리가 공부를 하셨으니까 근데 집에 가서 예를 들어 혼자 이제 오늘 배운 것 좀 내가 한번 정리해볼까 할 때 이제 읽어보고 나서 뭐 자기 암기 노트를 만들었다. 그럼 암기 노트에다가 평등의 원리를 적고
평등의 원리에 대해서 정리를 이렇게 한 두세 줄로 하셔도 좋고요. 예. 그런 게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막 그걸 보고 옮겨서 베껴 쓰는 개념으로 할 거면 절대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제 암기 노트가 있다 그러면 그걸 다 베껴 쓴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평등의 원리 뭐 이렇게 오늘의 평등 제목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은 6가지 이렇게 쓰는 거죠. 평등의 원리 배웠고 뭐 배웠고 뭐 배웠고 뭐 배웠고 이렇게. 근데 그게 막 달달달 암기하라는 건 아니고 이제 복습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덮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생각하면서 미국에서 그 기준이 뭐 애들이 뭐 선생님이 좀 불쌍한 애들은 불쌍한 애들대로 뭐 잘난 애들은 잘난 애들대로 평등하게 해줘야 되니까 뭐 평등의 원리 뭐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까먹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교육 과정의 원리가 들어가야 돼. 교육 과정은 분명히 일관적이어야 된다 그랬어.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입장에서 교수의 원리, 배우는 사람의 학습의 원리, 배울 때 뭐 그런 거지. 자세하게 몰라도 그게 좋아요. 그럼 다 배운 다음에 우리는 뭘 하지? 테스트를 하지. 그러면 테스트니까 평가의 원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흥미도 없고 요즘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너무나 기술이 발달됐으니까 수학 맨날 칠판에다 문제만 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술공학, 뭐 테크놀로지가 들어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복습이 제일 되게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러면 절대 안 까먹어요. 나중에 막 혼자 가만히 생각해도 한두 개 까먹을 수는 있지만 하여튼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 6가지는 6대 원리가 되고요. 그리고는 옛날에 그 왜 서답형 2000년대 문제 같은 거 보면 이거 뭐 이 중에 뭘 쓰고 뭐 또 간략히 쓰시오, 2줄로 쓰시오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 여기 있는 걸 똑같이 쓰는 건다고 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완벽히 이 학생이 지금 이거 알고 있나 이걸 보는 거니까 그렇게 해놔야 이게 써져요. 암기해서 이거 다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보면 거기에 이제 규준 있잖아요. 다음 페이지에 학교 수학 원리학 규준인 거. 예. 그게 이제 아까 제가 표에서 우리 해놓은 그 과정 규준이라고요. 과정. 예. 그러니까 6대 원리하고 과정 규준 5가지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니까 뭐 이거는 뒤에도 워낙 많이 나오는 말이니까 그 문제 해결, 추론 증명, 의사소통, 연결성, 표현 이렇게 당연한 거잖아요. 문제 해결은 거기에 나와 있는 1, 2, 3, 1, 2, 3, 4 뭐 이거 있잖아요. 그건 다 중요해요. 다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 문제 해결에서는요. 2번에 뭐 문제 해결을 해가지고 수학적 지식을 만들어내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2번에 보시면 수학과 다른 상황 그 밑줄 쳐놓으시고 수학하고 좀 약간 다른 상황에서도 나타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 해결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엄밀히 말해서 무슨 콩나물을 샀는데 뭐 콩나물 값을 낸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그런 거 있어요. 여자들은 그런 데가 많아요. 여자들은요 이렇게 남자들은 잘 안 그러죠. 남자들은 친구 둘이 밥 먹으면 오늘은 네가 사 그랬는데 그냥 사는데 오늘 먹었는데 밥이 3만 원이 나왔어요. 이 친구가 3만 원 냈어요. 근데 밤에 먹었는데 15,000원이 많이 나왔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남자들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남자도 안 그러나 뭐 좀 살기가 좀 힘들어서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여자들은 안 그래요. 그 계산해요. 적어도 나요. 저번에 얘랑 나랑 밥을 먹었는데 3만 원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좀 성격 안 좋은 여자는요. 다음에 어떻게 우연히 상황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냥 뭐 먹자 하는데 그 집이 싸서 15,000원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계산한단 말이에요. 저번에 내가 3만 원을 냈으니까 너도 3만 원치를 내야 해. 이런 계산을 해요. 근데 내가 이 얘기 왜 그랬는데 왜 그 얘기를 했냐면요. 그래서 이건 실제 얘기인데요. 이제 여러 명이 밥을 먹었는데 이제 홀수였어요. 홀수. 그랬는데 밥을 내는데 이제 그게 어디였냐면 이렇게 저기예요. 이렇게 뷔페였나? 하여튼 그랬어요. 이랬는데 돈을 나누기를 할 때 너무 많이 먹은 사람이 너무 많이 안 먹은 사람이 있잖아요. 양이 음식을 거기가 아니었나 보다. 시켰는데 그러니까 그 나누기를 할 때 많이 먹은 비율로 내재는 거예요. 좀 합리적이긴 해요. 그쵸? 왜냐면 양이 너무 적어서 한 접시밖에 안 먹었는데 얘는 3접시를 먹었다 이러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말하자고. 근데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n분의 1을 그냥 우리가 7명이면 7명으로 7로 나누지 말자는 거죠. 그러면서 따지고 드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제가 2번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럼 그게 그 수학적 상황 이외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여자들은 그런 걸 잘 따져요. 예. 근데 이제 마치 이제 그 정도는 좀 치사한 거고요. 이제 뭔가 대단히 어떤 문제 해결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이제 복잡한 문제를. 근데 그 수학 좀 전공을 오래 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다르긴 달라요. 되게 합리적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인문학도들이 볼 땐 좀 재수 없을 수도 있어요. 예, 뭐 저렇게 따지나. 근데 이제 이게 그 생각이 났어요. 수학하고 다른 상황에서 어떤 문제 해결을 한다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치사하게 돈 얘기는 그만하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예를 들어 위기를 극복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말은 좀 이상하지만, 만약에 임용고시를 기준으로 하면 뭐 국어 선생님이 되려고 하시는 분이랑 수학 선생님이 되려고 하시는 분을 봤을 때 아마 슬럼프가 반드시 오거든요. 뭐 언제나 그래요. 이게 1년 주기로 공부할 때는요, 꽃피는 봄에 오고요, 뭐 여름에 오고 막 이래요. 가을에 오고. 그런데 이게 우리 한국이 계절이 많아서 이게 문제인데, 그 슬럼프를 극복하는 그게 이공계열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조금 합리적이에요. 훨씬. 그러니까는 뭐 그런 것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게. 문제 해결이라는 거는 문제풀이가 아니에요. 예, 그거 오해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3번에는 이제 적절한 전략을 써야죠. 적절한 전략. 그리고 4번에 이제 과정을 관찰하고 반성한다, 이런 거. 여기에서의 반성은 이제 다시 어떻게 잘 할까, 이런 거예요. 막 반성문 반성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론과 증명은 수학의 가장 근본적인 측면이에요. 예. 어쩌면 추론 증명이 가장 근본적인 측면이고, 4번에 다양한 유형의 추론과 증명 방법. 다양하게 생각을 해야죠. 그 다음에 3번의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발표라고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하세요. 발표하는 게 의사소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발표라고만 기억하면 또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게, 발표 이렇게 앞에 나와서 발표 이런 거가 아니에요. 요즘에 발표의 개념은 쌍방이잖아요. 쌍방. 그러니까는 이제 1번에 뭐 의사소통에서 자신의 수학적 사고를 확고히 하는 것도 있고요. 2번에 다른 사람들, 교사나 다른 사람들, 친구들한테 의사소통을 한다는 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긴 하죠. 그렇지만 3번은 이제 듣는 입장에서 제가 잘했어, 이런 입장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입장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의 개념은 쌍방이라는 거, 발표는 발표지만 이제 그런 걸 잘 기억을 해두세요. 일방적으로 그냥 옛날처럼 앞에 나와서 웅변식으로 발표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연결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수학에 이제 단원 연결성도 있고요. 뭐 고등학교에서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 아니까 뭐 대수학적으로 해석학적으로 이런 어떤 그런 영역 간의 연결성도 있고요. 예. 아니면 1단원과 2단원의 연결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생각의 연결, 아이디어의 연결도 있고 뭐 많죠. 그 다음에 이제 3번까지 뭐 수학 이외의 상황이라는 거는 이제 실생활하고의 연결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연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혼자 동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5번째 표현하고 2번에 증명이 더 들어간 게 2000년 이제 규준이고요. 그게 빠진 게 89년 거잖아요. 그래서 표현은 수학적 아이디어를 조직하고 기록하며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표현을 만들고 활용한다. 그러니까 수학적 아이디어, 의사소통, 문제 해결, 그 다음에 물리적, 사회적, 수학적 현상을 모델링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랑 의사소통의 발표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기 의견을 표현한다 이런 거랑 헷갈리지 마시고요. 표현은 여기서 어떤 수단이에요, 수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단이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표현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번에 물리적, 사회적, 수학적 현상을 모델링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표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방법이 많죠. 아까 말한 것처럼 기술적인 걸 할 수도 있는 거고 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는 굳이 잡다하게 미국 수학 교육과정 막 잡다하게 볼 필요는 없고요. 딱 여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드린 거예요. 예. 그 과정 기준 그거만 보시면, 그러니까 뒤에는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게 마지막 장에 보시면 왜 과정 기준에서 2000년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문제 해결, 추론, 증명, 의사소통, 연계성, 표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다시 말해서 이제 배우고 사용하는 방법을 강조하는 거고, 오른쪽에 이제 그 단원이잖아요. 그런 거는 배워야 하는 것을 명백하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 차이점을 그냥 인식하시면 돼요. 이제 보면 알죠.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학교 수학의 그 원리라는 그 지금 이 규준이 핵심이 뭐냐면요. 거기 궁극적 목표라고 제가 해놨지만 수학적 힘의 신장이에요. 이런 말들은 문제 안에서 연결 지어서 숨어서 잘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꾸 익숙해지셔야 돼요. 수학적 힘의 신장이다. 그러니까 수학적 힘을 기르기 위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수학적 힘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이게 보면 막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말이 막
너무 어떤 날은 이론적인 것 같고 막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서 나는 시험을 볼 거니까 시험에 이게 그렇게 나온다더라. 그리고 또 내가 시험에 합격해서 가서 내가 학생들 이렇게 가르쳐야 되니까 최소한 내가 이거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만 하시면 좀 덜 힘들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교재에 그 수학 교육의 발달로 넘어올게요. 그래서 지금 동향을 하나 살펴본 거였어요. 100년 정도죠. 1900년부터 해서 이제 2000년 이렇게 보면 100년 정도의 동향을 표로 한번 살펴봤고, 이제 미국 거는 이제 간단하니까 빨리 본 거예요. 예, 미국 거를 빨리 봤고, NCTM 거를 이제 정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자세하게 아까 그 동향에 이어서 볼게요. 그러니까는 수학 교육의 발달 14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를 혼자 백날 첫날 읽는다고 이게 공부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안 읽고 기출문제만 푼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같이 잘 정리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줄은 밑줄을 쳐놓을게요. 왜냐하면 근대화 운동이 이제 아까 우리가 한 거잖아요. 그게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그때 이제 두 줄 일부 특수층의 전유물이라는 그러겠죠. 이제 관점에서 벗어나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일반 시민에게도 교육시키자. 이게 중요하죠. 일반 시민에게도 이를 교육시켜서 실용화 보편을 하자는 거죠. 그게 아까 얘기한 거랑 흐름이 똑같으니까 아까 표 한번 그렸고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 훨씬 기억이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정신도양의 그 소재로만 여겼던 수학을 실생활이나 과학적 탐구, 밑줄 쳐놓고요. 실생활 과학적 탐구.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 약간 이해가 안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시대가 1900년대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1900년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영국의 페리, 미국의 무어, 독일의 클라인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제 근대화 운동의 핵심 인물이에요. 핵심 인물.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유럽 쪽부터 우선 볼게요. 유럽의 개혁 운동을 보시면 아까랑 똑같아요. 계속 반복이 되지만 몇 줄 내려가면 왜 둘레 여섯째 줄 보면 그러나 옆에 보시면 당시의 수학 교육은 유클리드 기하학을 중심으로 있죠. 예. 뭐 집중되어 왔다 쭉 밑줄 쳐놓으시면서 엘리트 필수 교양이었고 유명 대학 입시 시험의 필수 과목이었고 아까 다 얼핏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그러니까 기술 관련과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유럽에서의 그래서 이제 개혁 운동이 시작돼서 페리하고 이제 유럽이니까 독일하고 영국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페리의 일단은 15페이지에 거기 페리의 주요 입장은 사실 다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암기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읽어봐야 되니까 우선 영국의 페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영국 하면 뭐 여러분들 각자 떠오르시는 것들이 있을 텐데 아무튼 지금 중요한 게 근대화 운동의 중요한 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실용화 쪽으로 간 거고 영국이잖아요. 또 위주로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첫 번째 실용성, 유용성, 자연과학과 연결되는 측면 강조. 그리고 유클리드 기하 탈피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모는 종이를 활용해가지고 사실은 그런 증명 기하, 원론적인 거 말고 입체 기하의 내용은 더 많이 지도를 한 거겠죠.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측량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실험상의 측량을 중요시하고 뭐 대수 공식을 뭐 이용했다. 뭐 그리고 뭐 그래프 도프 활용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반복을 하시면 왜냐면 이제 어떤 문구를 주면서 뭐 그와 관련된 누구의 입장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문제를 낸다면 이걸 쓸 필요 막 이런 걸 다 쓰고 이런 일은 없으니까 아 이게 지금 페리 거구나. 아 이게 누구 거구나. 이렇게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독일 클라인 밑에 보시면 이러한 상황에서 있는 두 번째 단락에서 두 번째 줄에 클라인은 수학 교육에서 가장 강조해야 할 것으로 거기 쭉 밑줄 칠게요. 함수 개념의 함량, 공간 관찰력의 함량. 요건 기억을 하세요. 왜냐면 그냥 뭐 조금 아리까리 해도요. 함수 개념 함량과 공간 관찰력의 함량이 어쩌면서 막 설명을 하면 그게 클라인 얘기예요. 독일의 클라인. 다른 얘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보면서 아 이게 그 사람의 핵심을 기억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왜 클라인 것도 또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 그것도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래서 그 추상적인 측면과 실용적인 측면에서 균형을 유지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페리는 실용 이 얘기를 좀 완벽하게 일단 한 개씩 핵심적인 것만 기억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클라인은 조화와 균형이에요. 균형. 그러니까
그러니까 추상과 실험 같이 하자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균형을 중요시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학적인 사고와 자연과학적 사고 결합을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느낌이 오시죠? 뭔가 균형적인 거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미적분 해석 기하학을 조기에 도입을 했지만 또 자연현상하고 관련도 지으려고 하고 이렇게. 그리고 실제적인 내용을 중요시하면서도 스킬 위주로 내용을 또 경감하고. 너무 스킬만 키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이제 느낌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역적 사고, 균합적 사고의 균형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자연현상, 사회현상을 또 같이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느낌으로, 클라인, 독일의 클라인은 뭔가 조화와 균형, 아까 영국의 페리는 일단, 실용,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나중에 보면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미국 무어한테 가면, 이건 외우기 쉽잖아요. 미국 무어, 뭐, 사실 그렇게도 외워야 돼요. 헷갈리니까. 미음 막 이래가지고. 자, 그 몇 줄 내려가서 왜 이 강연에서가 있을 거예요. 이 강연에서 무어는 수학교육, 특히 초등학교 수학교육에서는 수학을 구체적 상황 동글뱅이 쳐놓으시고요. 초등학교에서는 사실 그렇잖아요. 구체적인 상황하고 관련시켜갖고 관찰, 실험 동글뱅이. 관찰하고 실험하고 이제 추리하는 능력을 애들한테 단련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어하면 일단 오늘 우리가 이제 처음 배울 때 까먹지 말아야 되는 건 무어하면은 실험실법이에요. 그 다음 단락에 있죠. 무어는 수학교육 개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학교수 학습을 철저하게 실험실법 위주로, 그 실험실법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실험실법 내용이 뭐냐면요. 그 무어 박스의 마지막 줄에 있는 거예요. 그게 실험실법 내용이에요. 마지막 줄에 보면 대수와 기하와 물리는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으므로 중등학교에서는 이 과목들을 하나의 과정으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물리학과 공학 이런 게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같이 해라 이런 거죠. 되게 바람직한 거겠죠. 어떻게 보면 통합교육, 뭐 이런 거, 그게 바로 실험실법 내용이에요. 특히나 고등학교에서 사실 우리가 미적분학을 가르칠 때 물리하고 접목을 안 시키면 안 돼요. 근데 뭐 실질적으로 보면 물리나 이런 게 선택 과목이 되니까 잘 안 되잖아요.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엇 것도 뭐 도형 그리기, 종이 접기, 모형 제작, 거기에 직관 기하의 조작적 학습의 경험에 표시해 놓으세요. 그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무어의 그 박스 안에 직관 기하의 조작적 학습의 경험. 자,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냐면요. 직관기하라는 게요. 직관기하라는 게 뭐 너무 잘 아시는 거지만 뭐 다 이거 워낙 많이 예를 들어서 다 아실 거예요. 그냥 우리가 왜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이라는 거를 180도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증명을 하죠. 근데 이제 직관적으로 아는 건데, 직관적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나 원래 어렸을 때부터 180도야 이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는 뭐 알파, 베타 가면 이거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종이라고 치면 왜 찢잖아요. 찢어가지고 얘네를 갖다가 일직선상에 붙이는 거죠. 요거 잘라서 요거 붙이는 거. 그런 건 어렸을 때면 많이 해요, 막. 그래서 잘라서 얘가 이쪽으로 오면 왜 어떻게 그래야 되나? 쭈글쭈글이 되고 여기에 이제 알파가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잘라가지고 얘가 가서 쭈글쭈글하면 이제 여기 붙잖아요. 여기 감마가.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또 여기 쭈글쭈글하면 여기 베타가 와서 붙잖아요. 찢어서. 그럼 이게 일직선 평각이니까 180도가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뭐 직관기하의 조작적 학습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 내각의 180도인데 원래 평각이 180도잖아.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인식을 하고서 이걸 잘라가지고 붙여보는 조작적인 학습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무어의 입장이라는 거를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요즘에 문제로 봤을 때 또 우리가 하겠지만 이제 잘 이렇게 느낌을 기억을 해두세요. 뒤에서 이제 뒤에 뭘 좀 더 배워야 우리가 진짜 이거를 하니까 지금 갖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이제 뭐 그런 거. 그러면은 이제 말하자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비교하려고 그냥 얘기하는 건데 이게 직관기하니까 이러면 이제 말하자면은 논증기하라고 증명하는 거 있잖아요. 논증기하라는 개념에서 보면 이걸 어떻게 이거 뭐 종합기하, 논증기하 이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우리 보통 내각의 합이 이제 이렇게 삼각형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동글뱅이 X 뭐 별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평행선을 그어가지고 지금 여기 억각으로 같고 여기가 억각으로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180도잖아요. 이렇게 증명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런 걸 뭐 논증기하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느낌만 정확히 구분만 하시면 돼요. 이건 느낌이 아니라 구분을. 직관, 논증, 증명을 하는 거를.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요즘 최근에 개정, 2009 개정에서는요. 여러분들도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증명하고 중학교 때 맨날 증명하고 학교 선생님이 제일 싫은 거 저도 지금 생각나는데 교과서에 있는 몇 페이지에 있는 증명 문제 낼 거야. 근데 그 몇 페이지에 2개 있잖아요. 그럼 둘 중 2개 외워가지고 가면 쓰잖아요. 왜? 우리 때는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거 되게 안 좋은 건데 그게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 그렇게 내면 사실 안 돼요. 제가 너무 비판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진짜 게으른 거예요. 5페이지에 증명 문제가 2개 있다. 중2 때 많이 나오죠. 중2 때가 도형을 많이 배우잖아요. 사각형의 성질도 배우고 막 평행사변형 마름 뭐 이런 거 막 배우는데 그럼 이제 지금도 그런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외워가고 시험 보고 이러잖아요. 막 증명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근데 2009년 개정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건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증명한다면 이런 말을 잘 안 써요.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느낌으로만 지금 이따가 그건 교육과정에서 할 거니까 증명한다 이렇게 안 하고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이거랑 맞물려요. 뭐냐면 직관기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논증기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 개정에서 선생들한테 이제 시키는 게 요구하는 게 일단은 직관기하한테 학생들한테 직관적으로 이제 기하 배울 때 적용을 시켜서 이제 가더라도 여기까지 가고 아니면 뭐 말고 여기서 끝을 내든지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몰랐겠는 거는 아니지만 지금 이 얘기는 완전 무어의 직관기하의 조작적 학습의 경험은 지금 옛날 얘기잖아요. 완전 1900년대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 2009년 개정에서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좀 뭔가 좀 이상하죠. 그동안에는 진짜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사실 1900년대 이전 아까 말한 유클리드 원론 기하적으로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2014년인데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관 거기를 잘 기억을 하시고 자꾸 제가 뭐 교육 과정이나 이런 걸 뜬금없이 이렇게 막 여기저기 말할 때 여러분도 자꾸 주워 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무어 얘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7페이지에 근대화 운동의 한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아까 표에 정리한 것처럼 비판적이고 반성점인데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 위 첫 번째 단락은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나중에 의의에 해당이 되겠죠. 의의.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 근대 운동이 뭐 나쁜 점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하지만 그런 게 없으면 없는 거니까 수학 교육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대 운동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크게 한바탕 크게 변혁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심리적 측면을 고려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판점은 아까 얘기한 거는 그런 거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논리를 불신했고 뭐 어쨌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천적인 연구가 되지 못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위에는 의의, 밑에는 비판점이라는 거를 표시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화로 넘어가 볼게요. 현대화는 이제 아까 그 표를 정리해서 아마 느낌이 오실 텐데 세수학 UMS요. 그건데 여기는 이제 좀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잘 중요 표시 해놓으시고 1950년, 70년대 그 사이였잖아요. 아까 표에서 현대운동은 좀 시험 출제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 배경은 항상 알아둬야 되니까 이제 연도로 봐도 벌써 2000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수학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발전.
그 정도를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크게 그냥. 거기 쭉 내용이 많은데 당연한 거잖아요. 이제 1950년대가 되면 벌써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나면서 이제 막 이런 이게 느낌을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아, 그래서 현대운동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현대는 아까 근대화 운동의 비판점을 보완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마지막 중에 이제 이름을 하나 기억하죠. 뭐 프랑스 수학자 듀돈네를 밑줄 치시고 넘길게요. 프랑스 수학자 듀돈네. 발음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뒤에 19페이지에 박스 기억해야 돼요. 박스에 현대수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집합, 뭐 현대대수 그런 거예요. 확률 통계 이런 게 이제 드디어 도입이 되는 거예요. 현대수학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당연히 전통적인 수학 교재 정비해야 되겠죠. 현대수학을 해야 되니까 옛날 교재를 좀 정비한다. 이렇게 흐름. 그 다음에 논리적 엄밀성 강조, 대수적 구조와 공리적 방법 중시. 아까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쭉쭉 밀주치면 아마 반복이 자꾸 되실 거예요. 이제 나중에 또 그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제 그 뒤에 문장들이나 이런 거는 편하게 한 번씩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20페이지 넘어가서 편하게 읽어보시고 20페이지 넘어가서 현대화 운동의 배경에서는 그냥 그 1, 2, 3, 4번의 동글뱅이 1, 2, 3, 4번의 제목 정도 2차 대전 이후 성장을 이룬 수학 발달, 기존 수학 교육에 대한 반성, 수학 응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현대 수학 강력한 필요성, 뭐 전문 기술 인력 필요 이런 거 이렇게 이건 당연히 그냥 알 수밖에 없죠. 읽으시면 그런 거. 그리고 방향은 현대 수학에서는 이제 듀돈네를 기억을 좀 하세요. 왜냐면 사람 이름이 혹시나 같이 나오면 시험 문제를 읽고 이럴 때 되게 기억이 확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법상의 현대화가 되는 거죠. 방법상의 현대화가 되는 건데 이거 다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거기 동글뱅이 현대수학 내용과 방법 조기 과감히 도입, 뭐 대수적 구조 강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전통적인 교재 정비, 수학 교육 심리학 이런 말이 처음 나왔다. 아주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그다음에 뭐 새로운 지도법을 도입했다. 그런 거 중요한 거죠. 새로운 지도법 바뀌었다라는 거 21페이지에. 그리고서는 21페이지에 그 마지막에 있는 거를 밑줄을 쳐놓을게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핵심이 뭐냐면 우리나라 수학교육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가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줄에 보시면 그 얘기가 있죠. 아까 제가 현대화가 3차에 영향 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73년에서부터 시작된 3차 교육 과정이 영향을 받은 것이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세수학의 기본 방향은 통합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거고 수학적 구조, 엄격한 논리성, 발견학습 중시하는 것이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 이게 지금 중요하니까 그걸 표시해 두시고 그 다음에 22페이지 넘어가서도 그것도 조금 좀 중요 표시를 해두세요. 출제 비율이 좀 높아요. 비판과 반성 있죠? 수학교육 현대화 운동에 대한 비판과 반성. 조금 살짝 중요하니까 표시를 해두시고 출제 비율 높다 뭐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줄에 세수학의 지나친 논리성과 거기서부터 쭉 밑줄 쳐놓으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론은 세수학을 거부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갔다 뭐 이런 거. 거기 뭐 특히 옆에 밑줄 치라는 게 아니고 특히 클라인 1973년 그 클라인은 아까 그 독일의 그 클라인이 아니에요. 스펠링도 달라요. 이름도. 그리고 그 밑에 22쪽에 1번부터 9번까지 동글뱅이 내용 있잖아요. 그거 뒷장에 보면 12번까지 연결되는데요. 그거 쫙 연결해줘서 그 정도는 좀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다 얘기는 해서 알아요. 근데 또 읽으면서 자꾸 그 내용을 몸에 흡수시키라 이 소리예요. 뭐 정신적으로 애들이 발달하지 않았는데 조급한 추상화랑 형식화를 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얘기 다 한 건데 그래도 뭐 그 위에 뭐
세수학 수업 교실을 참관해 보아라 뭐 이런 말들은 읽기 싫으면 안 읽어도 돼요 사실. 그렇지만 그 1번부터 12번까지는 좀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기 운동, 기본으로 돌아가기 운동에다가 거기에서는 세수학에 대한 강한 반발과 경험하게 한 반세수학적 동량이었다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절차적인 기초 기능의 반복과 연습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 아까 그랬잖아요. 계산 많이 시켰다고요. 지필 계산 강조하고, 초등수학 교과서는 수학적 기능 위주의 내용으로 전환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는요, 그 특징하고 부작용만 알아두면 충분할 것 같아요. 특징이 4가지 있잖아요. 소비자 수학 강조했다고 아까 막 그런 거, 진급을 위한 최소 학력 기준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부작용만. 부작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하향평준화라 그랬죠. 하향평준화. 말이 안 되죠. 하향평준화가 되면 안 되니까. 그거만 알아두시면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의외로 이제 그 현대 쪽이, 현대 운동 쪽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럼 뒤에는 왜, 뒤에도 많이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넘기시면 24페이지에 이제 2000년대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까 표에서도 많이 안 적었죠. 근데 적을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너무 많죠. 세세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그때그때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기가 그래요. 진행형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현재까지 오고 있는 교육의 진행형이나. 그러니까는 뭐라고 딱히 저기가 그래서 그 24페이지에 보시면 왜 80년대 수학교육에서는 이제 문제 해결만 기억하면 되고요. 문제 해결에서는 거기 그 밑에 보시면 왜 점 4개 있잖아요. 검은 점 4개, 그건 기억해야 돼요. 문제 이해 단계, 계획 수립 단계, 실행 단계, 반성 단계. 그거는 그 위에 보면 그게 이제 폴리아의 How to solve it 그거잖아요.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그래서 어차피 뒤에서 다시 나오지만 이제 여기서도 아 이제 그렇구나. 여기서부터 이제 대두되기 시작을 했구나. 이렇게 알으셔야 돼요. 근데 거기 보시면 뭐 이해 단계는 뭐 저거 뭐지? 저거 뭐 조건은 뭐야? 뭐 자료는 뭐야? 뭐 이런 거고, 이제 계획 수립이라는 거는 뭐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계획을 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이라는 거는 이제 진짜 실행하고 이제 점검을 하고, 반성이라는 거는 이제 뭐 어떻게 다른 더 좋은 거는 없나 뭐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그런 개념이고, 그리고서는 또 이제 뒤로 가면 제가 아까 말한 그거예요. 이게 안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서 다시 더 자세하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만 확인할게요. 90년대는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수학을 위한 교육과정과 평가 기준, 그 미국 거 정리하면서 본 거예요. 그게 아까 표에서는 89년에 이제 만들어낸 거니까 90년대 거잖아요. 참 그게 헷갈려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그 구성주의, 어차피 구성주의는 뒤에서 많이 해요. 그런데 그래도 알고 넘어가죠. 뭐 또 보고 또 보게. 2번의 구성주의, 26쪽에 2번의 구성주의 보시면 90년대부터 수학교육 분야에서 주도적인 수학교육 철학으로 등장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강조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할 말이 많아요. 그 기원은 사실 1700년대 얘기, 칸트 다 아시는 그 얘기인데, 전통적인, 그 밑줄 쳐놓을게요. 전통적인 인식론에서는 알미란 주체가 객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 안다는 건 주체가 객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칸트에게는 이런 거하고 반대되게 칸트는 아니다, 주체가 객체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기가. 그래서 거기 밑줄만 쳐놓으시고 구성주의를 할 때 자세히 할 거니까. 그리고 2000년대 수학교육은 이제 학교 수학을 위한 원리와 기준, 아까 얘기한 그거니까 특별히 앞에서 한 거라 괜찮아요. 거기는 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수학이 어떤 건가 하는 뭐 수학의 특징이라고 그냥 그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아까 수학 교육에 대해서 한 거잖아요. 뭐 수학 교육의 목적 가치, 그거를 살펴본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를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라도 뭐 달달달 읽고 이럴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이제 실론으로 또 한번 복습하고 계속 복습하고 할 거니까 찝어드린 것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거 다 이제 안
이렇게 무시해버려도 돼요. 예. 그러니까 요 가치 부분에서 제가 정리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표도 그렸고, 지금 뭐 현대화, 근대화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본 거예요. 예, 흐름, 동향을 본 건데, 뭐 현대화 운동 무슨 운동에서 이렇게 한 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뭐 무슨 심도 있게 할 게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뭐 심오한 게 없잖아요. 아, 그냥 그때 그랬구나, 이때 했구나 하고 몇 가지 좀 기억할 거는 아까 뭐 무어, 페리, 클라인 뭐 이런 주장했던 것들, 그런 것만 잘 정리해 놓으시면 이제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NCTM 얘기는 여기서 했다고 포함을 시키고요. 네, 미국 거 기준을 한 거를 그렇게 일단 하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교육 과정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또 보는데 우선은요, 그 아까 그 한 장짜리 있잖아요. 한 장짜리 왜 그 수학과 교육과정 비교 있어요. 3단, 그거 이제 그거 펴놓으시고, 인강 선생님들도 그거 최근 수학과 교육과정 비교, 그거 같이 보시고, 우리나라 수학과 교육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게 계속 반복을 해요. 이 책 저 책으로만. 근데 그게 바로 제가 처음 말씀드린 우리가 이제 수업 자체를 우리가 해결을 하는 거죠. 예. 자꾸 반복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 알아둔 거라는 건 지금 칠판에 적은 거고요. 지금 우리가 막 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잘 정리해야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서는요, 그 이제 말하자면은 7차까지 갔고 2007 개정, 2009 개정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면은 1950년대부터 해가지고 그때 뭐 문교부라는 이름으로 할 때부터 하는 게 나오는 건데, 시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옛날 건 잘 의미가 없어요. 잘. 네. 시험에서 뭐 옛날 거가 그렇게 많이 적이 되진 않죠. 최근 거를 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한 장짜리 같이 보시면 그 성격의 비교 있잖아요. 거기서 7차, 2007 개정, 2009 개정 이게 나란히 해놨다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느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7차면은 한 뭐 97년에 이제 그걸 공포한 거니까, 97년 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요. 보세요. 이제 7차에 그건 너무 글씨가 작죠. 그래서 제가 그걸 나만 생각하고 제가 막 확대를 해봤어요. 비포로. 근데 그래서 이제 비포를 줘야겠다 했는데, 왜 아까 여기 선생님 말씀이 자료 주실 때 나눠주셨잖아요. 그분이 괜찮대요. 예. 작아도 된대. 학생들은 잘 본대요. 그래서 다시 A4로 이제 줄인 건데 너무 글씨가 작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제가 나만 생각을 했나 봐요. 예. 자, 일단 거기 7차에 첫 번째 단락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밑줄 쳐놓으세요. 이건 뭐 형광펜으로 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너무 작죠? 수학과는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 원리 법칙 이해하고 사물의 현상을 수학적으로 관찰하여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며 실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를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교과이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암기하는 거는 말도 안 되죠. 뭐 쓸 필요도 없는 거니까. 그럼 생각을 좀 하실 게, 아까 제가 그랬어요. 7차는 97년도에 그 공포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97년도면 뭐 각자의 나이들이 다 다르니까 뭐 그거 그런데요. 생각이 잘 나실 것 같은데, 예, 그때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그때 이제 90년대가 벌써 된 거잖아요. 그럼 벌써 우리나라도 이미 문제 해결 이거 외칠 때예요. 예, 문제 해결이다 어쩌다 이렇게 외칠 때인데, 그런 흐름으로 이건 느낌으로 정확히 이렇게 구별을 해놔야 되는 거니까 뭐 이걸 암기할 수가 없으니까, 아, 그때는 이런 걸 강조했구나. 이제 이렇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넓게 이렇게 표를 3개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조금만 내려면 즉 이거 있잖아요. 즉 한 2-3줄 내려면 즉 옆에 수학은 다른 교과의 효율적인 학습의 기초가 되는 교과이다. 이제 97년도 그 무렵에 이제 수학이 뭐 모든 거에 다 저희가 되는구나. 이제 뭐 이럴 때고, 그리고 그 밑에 국민 공통 기본 교육. 중요한 말이에요. 어차피 뒤에서 또 할 건데, 그때는 주장이 뭐냐면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수학을 단계형 수준별 교육 과정, 말도 어렵죠.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했어요. 예. 그게 뭐냐면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뭐 느낌이 오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단계를 나눠가지고 수준대로 가르치겠다 뭐 이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학생의 인지발달 수준을 고려해서 수학의 기본적인 필수 학습 내용을 정선하고 학습 위계와 난이도에 따라 단계별로 구성한다. 또 기본과정과 또 심화과정 그런 건 다 기억해. 그런 거 정도는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면 7차에서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라고 말을 썼고, 예. 단계형 수준별 교육 이제 이 말을 나오고, 그 다음에 기본이 있고 심화가 있고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것만 아시면 된다고요. 그걸 다 안 되죠. 그런 건 이게 지금 7차를 말하는구나 이런 건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학습 위계와 난이도에 따라 단계별로 구성을 한다. 또 기본과정과 심화과정도 학생 개개인의 그 밑에 자기주도적 학습 밑줄 쳐놓으시고요. 자기주도. 그러니까 자기주도라는 말이 이제 7차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주도적 학습을 촉진하는 뭐 창의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거기 이제 그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이라는 그 단락 그건 다 그냥 딱 박스 쳐 놓으시고요. 그리고서는 그 밑에는 이제 거기만 밑줄을 쳐 놓으세요. 그 다음 단락인가 보면 왜 수학과 교수 학습에서는 이렇게 거기만 밑줄 치고 그거는 뭐 이제 애들한테 어떻게 교수 학습하겠다 뭐 이제 이런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마지막 단락에 밑줄 쳐놓을게요. 그러니까 수학의 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은 수학의 기초적인 개념 원리 법칙을 습득하고 기능을 익혀 자연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나 문제를 수학적인 방법으로 조직하고 쭉 해서 여전히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고 문제 해결 능력에 밑줄 치시고 뭐 유연하고 다양한 사고활동을 통하여 사고력과 창의력을 배양할 수 있다. 아무튼 이제 7차 97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뭔가 이제 뭐 다른 과목의 기본이 되는 수학이 그렇구나. 그리고 뭐 공통 기본 교육이 있고 심화도 높고 기본도 낮구나. 뭐 이제 이런 느낌을 지금 이제 그대로 여운을 가지고 2007 개정으로 넘어가 보면 거기서는 이제 2007년에 공포한 거잖아요. 2007 개정은. 근데 첫 번째 또 단락에 밑줄 치면서 비교를 해볼게요. 똑같아요. 거의. 왼쪽 아까 7차랑 이게 비교가 중요하니까 수학과는 수학적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면 밑줄 쳐놓을게. 이제 그게 좀 드디어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물론 왼쪽에도 있어요. 근데 논리적으로 사고하면 여러 가지 현상을 수학적으로 관찰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고 뭐 비슷해요. 수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합리적으로 이거 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비교하려고 거기 단락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도 대략 2009도 같이 볼게요. 2009는 첫 번째 단락 수학과는 수학의 개념에서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교과다. 이렇게 똑같아요. 지금 변한 게 없어요. 별로 추구하는 그거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다시 헷갈리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지금 좋아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다시 왼쪽 2007로 와서 조금 한 서너 줄 내려가면 미래의 지식 기반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수적이다. 밑줄 쳐놓을게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런 문구가 나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확 이게 단번에 이렇게 알아차리게 하게끔 제가 해드리는 거니까 미래의 지식 기반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필수 미래 지식 기반 정보화 막 이런 게 나오면 벌써 2007 개정이라고요. 2007년이니까요. 미래 지식 기반 정보화 사회 살아가는데 필수적이다. 이런 말. 그리고서는 그 2007 개정의 마지막 단락은 다 박스 쳐놓으세요. 수학의 교수 학습에서는 구체적인 경험에 근거하여 이런 말 있잖아요. 조직하는 활동, 구체적인 사실에서 추상화 단계로 점진적으로 가는 과정, 조작 활동에 바탕을 둔 통찰들의 수학적 경험, 형식이나 관계를 발견하고 수학적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반성을 통하여 그렇게 반성을 통하여 점검하고 실생활 어쩌고 필요성 유연성 인식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대충 그걸 넘어가려는 그게 아니고요. 그런 거가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뭐 동글뱅이를 쳐놓으시든지 하라는 거예요. 박스를 치더라도.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수학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함으로써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거기는 밑줄 쳐놓으세요.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게 2007 개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라도 문제나 풀 때 우리가 이런 걸 보실 때 좀 웃기잖아요.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이런 거. 이런 문구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2007 개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게 요건 좀 심해요. 2007 개정하고 2009 개정 이게 바로 여기 한 거는 이 가운데 그때가 좀 이상해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우리 임용 시험 절차도 그렇고 거기 좀 이상해요. 좀 약간 좀 아리까리하고 이상한 시절이었나 봐요. 거기가 바로 그 2007 개정에서 바로 이 9 개정으로 가는 그게 사실 7차에서 2007 개정의 별 적이에요. 근데 2007에서 2009 개정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잘했다 이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긍정적 이 얘기를 기억을 하시고 오른쪽 다시 이제 마지막이죠. 2009에서 아까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원론적인 그 추구 수학과 성격인데 꽤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지고 왜 창의 인성 중심의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 민주 시민에게 필요한 소양과 경쟁력 갖추는데 토대 거기 밑줄 쳐놓으시고 그래가지고요 밑줄 치셨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다시 잘 7차에서는요 핵심이 지금 그 앞부분의 핵심이 다른 수학이 고작 그냥 고작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다른 교과의 효과적인 학습의 기회에 기초가 된다라는 얘기가 7차고요. 97년에는. 근데 이제 2007로 넘어와서는 꽤나 멋지게 지식 기반 정보화 사회라고 가면서 2009 개정으로 가면서 더 멋지게 민주시민사회에 필요한 소양과 경쟁력 어쩌고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를 이렇게 뭐 색깔로 하시든지 지렁이 표시를 하시든지 뭔가로 이렇게 연결을 해놓으세요. 예. 그러셔야지 나중에 혼자 읽을 때 그 흐름을 알아요. 그냥 혼자 쑥쑥 읽는 게 아니니까. 제 말을 지금 이해가 되시면 의도를 파악하셨을 거예요. 예. 그 흐름이 2007차와 7년과 9년 이렇게. 그래서 이제 미래 지식 뭐 민주 시민까지 막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편 밑에 보면은 이제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긍정적인 태도. 물론 2007에서도 아까 이제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자 뭐 이랬는데요. 여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이에요. 네. 학습 자체에 대해서 자신감하고 긍정 태도를 갖고 이제 대단히 여기는 인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이해하고 배려하는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야 한다. 개인차가 크게 나타나는 교과이므로 학생의 인지 발달 단계, 학습 수준, 학습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수 학습 방법을 적용해야 된다. 거기까지 밑줄을 쫙 쳐놓으세요. 이제 9년에는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사회가 요구하는 거죠. 사회가 그런 걸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흐름을 해놓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느낌을 그러니까 7차는 대단히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냥 뭐 기초가 된다, 뭐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자, 사고력, 창의력, 뭐 말로만 창의력 막 이런 어떤 뜬구름의 개념인데 2007년에서 약간 구체적으로 가면서 2009로 왔을 때는 좀 더 아주 현실적으로 다가가면서 학생들을 이제 되게 이렇게 상호 간에 관계와 또는 개인의 차이와 이런 걸 많이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흐름을 느낌을 알아두셔야지 혼자 7차 2007, 2009 개정을 표 읽으면서 2007년에 이랬구나 뭐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뜬구름 잡기가 돼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전체적인 수학과 성격의 비교거든요. 그러면 그 목표의 비교 뒷장에 보시면 목표의 비교를 해볼게요. 근데 이건 이제 확실히 딱 티가 나서 7차를 보시면 거기 뭐 총괄 목표, 하위 목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총괄 목표라고 나온 거하고 그 7년 개정의 1번에 대한 거하고 2009 개정의 첫 번째 단락하고가 이렇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뭐 또 이렇게 뭐 지렁이 표시를 해놓든지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내용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괄 목표는 이제 한번 보시면 되고 뭐 여전히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한다 뭐 이런 얘기고 2007년 개정을 보시면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길러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기른다. 아까랑 비슷하죠. 예, 비슷한 거죠. 목표나 그 성격이나 비슷하니까. 그래가지고요. 이 목표가 2007 개정의 목표에서는요. 특징이 이렇게 딱 보면 알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초, 중, 고를 나눠놨죠. 예, 그냥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니까 그냥 초, 중, 고를 이렇게 나누어서 목표를 제시했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2009 개정으로 넘어가서
이제 거기는 그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 많잖아요. 뭐 수화 연산하네. 그건 이제 여전히 예전 거랑 똑같아요. 왼쪽이랑 거의 비슷해요. 표현을 그렇게 뭉뚱그려 한 거고 2007년에서는 1가나다, 3가나다 뭐 이렇게 한 거고 똑같고 이제 대신에 2009년에서는 마지막 단락을 좀 잘 봐둘게요. 마지막 단락에 수학 과목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있잖아요. 개념 원리 법칙 이해하고 어쩌고 저쩌고 에서 또 여전히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바람직한 인성태도 기른다. 그건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제 이런 문구들이 2009 개정이 목표구나 이렇게 아시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목표 자체를 가나다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통합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아까 7차는 뭐 하위 목표, 뭐 총괄 목표 이렇게 나눴잖아요. 근데 2007년은 초중고로 나누었고요. 2009년은 그냥 전체적인 목표를 딱 가나다로 한 거예요. 예. 뭐 초중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그걸 좋은 말로 하면 목표를 통합적으로 제시했다. 뭐 이럴 수 있겠죠. 목표를 통합적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늘 하는 말이 이해, 뭐 가에서는 이해, 나에서는 의사소통, 다에서는 인성과 태도 막 이런 걸 강조해. 계속 그런 거예요. 2009 개정에서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만 나중에 어떤 단락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아, 지금 2009년 개정에서 말하는 거구나. 뭐 이거 느낌을 받으시라고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한 장짜리는요. 그냥 그렇게 잘 표시해가지고 뭐 본인들의 노트나 이런 데 이렇게 붙여놔도 나쁘지 않아요. 책상 앞에 붙여놓는 건 의미가 없더라고요. 백날 첫날 저도 뭐 중요한 거 붙여놨다는 걸 까먹어서 안 봐요. 그러니까 이제 노트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시고 그냥 가끔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나중에 또 자꾸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미국 거 됐고 그거 됐고 그러면 좀 쉬었다가 할게요.